지금 보면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중론의 목소리가 좀 들려온다고 합니다. 자칫 이러다가 지방선거 6월 1일인데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저희가 맹공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맹공하지 않고요. 제가 민주당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집무실 이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탈청와대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 안보의 우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지금 당장 국방부로 가겠다, 국방부 방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에서 원활하게 인수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27억 원의 인수위 예산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협조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국방부로 옮겨야 되니까 500억 원 내놔라. 500억 원이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힘든데 엄청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안보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말고 미국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백악관을 빼겠다고 당선인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빼겠다. 펜타곤으로 옮기겠다. 네, 펜타곤으로 가겠다. 펜타곤 방 빼라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왜 당장,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임기 시작도 안 했고 임기가 끝나려면 5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2달 안에 문재인 정부한테 500억 원 달라. 500억 원 주면은 내가 국방부 빼가지고 거기 집무실 이전하겠다. 너네 왜 협조 안 하냐? 이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하면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거 저희는 협조해드릴 수 있다. 그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 문제가 뭐 전국의 핵이 됐습니다. 뭐 이각범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당시에 이제 정책기획수석을 했던 분의 얘기를 좀 더 전해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취임하기 전날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전날에 자기는 빠지고 당선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스무스하게 넘겨지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난제를 앞둔 이 시기에 이렇게 감정 싸움이 계속할 만한 일인지 국민 여러분 저도 뭐 의문이고요.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 쾌도난마의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기자 보시기에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계속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빨리 만나야죠.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다. 첫 단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우려에 대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이 논의가 탈청와대가 왜 필요한지를 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청와대라는 게 탈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권력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협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자 이런 게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논의라는 모습에서 굉장히 정쟁에 매몰되고 있는 여야를 보면서 탈청와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 전용기 의원께서 왜 지금이냐라고 묻는데 왜 그럼 지금은 아닙니까? 나한테 그러면 답할 말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냐 아니냐는 협의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전체의원 말씀 마찬가지로 아니 도대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속뜻을 모르겠다. 속뜻이라는 게 뭐 있겠죠. 다 누구나 다 정치적 계산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전을 약속받고 이전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않음으로써 계속 이 측근들이 나서서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워나가는 조금 전에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은 역겹다 이런 표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들인 거죠 사실은. 또 그 매체에 나와서 그 표현에 대해서 또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감정 싸움 할 일이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감정 싸움 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탈청와대는 필요하고 탈청와대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합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무실을 이동해서 탈청와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가 국방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 전쟁이 나면 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그 안보 공백을 놔두고도
왜 그렇게 국방부로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라든지 그러니까 문체부 서울청사라든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부터 먼저 탈청와대를 한 다음에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왜 그 국방부로 지금 당장 가야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주고 당장 협의를 해라. 그거 아니면 발목 잡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윤 당선인이 이 용산 강행 의지의 확고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자체 브랜드, 이 이제 좀 있으면 여대 야소가 이제 꾸려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선인이 자체 브랜드로서 딱 끌고 갈 수 있는 여소야대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야권의 방해 없이 뭔가 이게 발목 잡기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자체 브랜드로서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그것 외에 이 윤 당선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최순실 씨 관련된 수사 당시에 굉장히 청와대 보고 체계에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용산으로 꼭 가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거 어떤 얘기인 거죠? 뭐 일단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전용기 의원님 좀 말씀하신 거에 좀 저는 반론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 용산이야 문제다. 결국은 왜 국방부 청사로 좀 가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당선인이 일요일에 발표하신 여러 얘기를 들어봐도 오히려 이거는 외교부로 오히려 옮기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더 안보 공격이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외교부에는 이러한 국가 지휘 통신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집무실을 외교부로 옮기더라도 당장 청와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청와대를 100%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다. 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오히려 인정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현재 그러면 청와대를 100%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어떤 그런 안보 공격을 최소화할 것이 어디냐. 사실 거기가 국방부죠. 왜냐하면 국방부 내는 C4-1이라고 해서 국가 지휘 통신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합참본부, 국방부가 옮겨갈 그 합참본부에도 또 바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보의 공백이 오히려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전 비용도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데 대한 이전 비용도 지금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오히려 이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절반 정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쓰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한 안보 공격을 최소화한다. 그 이후에서 용산 그 국방부로 이전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국방부죠? 저희는 그건 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걸 소통입니다. 이게 내부 참모진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탈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담도 단초가 됐겠죠. 어떤 그런 이제 박 전 대통령 이런 거죠. 그 사건에서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그 청와대 내에 참모진들이 결국은 소통을 좀 가로막고 이러한 나쁜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탈청와대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강화하겠다. 네,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구조적으로 좀 이게 바뀌어야 된다. 비서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과 이제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비서실의 이러한 폐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그런 그 청와대 내에서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밖에 국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좀 힘들다. 전문가나 아니면 뭐 장관도 사실 대통령 독대가 좀 어려운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좀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검찰 재직 시절에 이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랬다는 겁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7시간 관련된 수사 그리고 뭐 최순실 씨
그 세월호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하면서 이 청와대 내에 이 층층 보고 체계 보고 이 정말 지연, 뭐 왜곡 과정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일정 부분 이 청와대 탈청와대에 대한 어떤 의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 환경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길래 윤 당선인이 이토록 집무실 이전의 진심일까요? 2016년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히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날 세월호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굉장히 저 답변이 논란이 많이 됐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보고서 열람 유무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당시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저 장면이 제가 볼 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 정서상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했던 대목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나고 5월 10시, 오전 10시에 처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의 상황병에게 상황 보고서를 들려서 빨리 관저에 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자전거 얘기를 했지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뛰어갔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관저까지 갑니다. 아마 위기관리센터에서 관저까지 뛰어가도 한 1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관저에 있는 내실 근무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보고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까지 약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김장수 실장이 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봉근 제2 부속비서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에 가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안보실장이 급하게 통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해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 리더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당시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다 당연히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아예 취임날 하루가 아니라 1초도 네. 통화되어 있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어쨌든 간에 근데 당선인의 의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공간의 문제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당선인의 의지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지를 그냥 갖고 있는 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럼 과연 어떻게 내 의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라는 데 써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탈청와대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청와대에서는요. 대상지인 용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이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던 승효상 건축가 그러니까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까지 맡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추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용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이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이 이야기하셨죠. 어디로 가건 어디에 집무실을 이동하건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분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상의 좋은 부분이 용산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전재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외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방부로 선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국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공백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떼쓰지 말고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단계적으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추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왜 그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국방부로 옮기고 청와대 집무실로 옮겨야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이 생겼을 때 그때 하시면 된다.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모든 이 보도 조간신문 읽어보니까 사설에서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정 부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일정 부분 정령군 행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 이렇게 곪고 터질 때까지가 되면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게 되겠죠. 두 분이 빨리 만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